섹션 두 번째, 소프트웨어 검사 전략입니다. 자,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구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실행해서 검사할 수도 있지만, 부품적으로 하나하나 모듈을 검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배우는 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때 요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그죠? 검사는 우리가 요구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검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현된 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구조도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요구 분석대로 정말 맞는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 분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구조도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현된 소스가 있죠. 그 다음에 검사하는데, 이 검사할 때 얘 하나하나를 다 검사합니다. 소스를 다 검사, 흰삭거나 화이트박스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정말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인터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상 없이 인터페이스가 되면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학보다는 반대 개념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작동인지 우선 검사한다. 먼저 뭘 검사합니까? 모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설계 명세서에 그려진 구도조처럼 결합하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설계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통합 검사까지 다 끝났다는 것은 바로 설계 검사가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 이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가는데 저장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자 수준에서 검사가 종료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정말 끌어들여서 사용자가 직접 실행시켜 봐요. 실행시켜 보는 거야. 왜? 개발자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의식대로, 자기 편견대로 검사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을 빼고 사용자들만 끌어들여서 검사하는 겁니다. 목표 시스템은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그런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자, 개발 순서를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건 뭐예요? 일단 시스템 공학, 이제 처음에 시작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검사하는 겁니까? 단위 검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코딩된 소스에 대한 모듈을 먼저 검사하고, 통합하면서 그 구조도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검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 다 검사해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키면서 검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통합 검사예요. 연결해서 프로그램 이상이 없잖아. 그러면 사용자 요구가 제대로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검증을 해요. 이게 검증 검사예요. 성능이나 어떤 효율이나 이런 면이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는 게 시스템 검사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어떤 거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검사예요. 이게 모듈이죠, 모듈. 이건 뭐 단위 검사입니다. 단위 검사는 다른 말로 코드 검사라고도 하고 모듈 검사라고도 하고 프로그램 설계 검사라고도 합니다. 프로그램 설계 검사라고도 해요. 인터페이스는 뭐야? 모듈에서 서로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호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자료 구조,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경로 검사, 오류 처리. 대부분 다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바로 흰 상자와 검은 상자 기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모듈 단위로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단위 검사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합 검사가 끝나면 이제 단위 검사가 끝나면 통합을 시켜야 되죠. 통합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결합하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결합하고 이거하고 이제 검사가 다 끝났잖아. 단위 검사에서. 결합해서 이거랑 연결을 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또 얘하고 이제 연결을 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통합검사는 결합검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과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은 상향식 검사다 하고 이건 하향식 검사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를 구분하고 거기 관련된 용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상향식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여요. 요것만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하향식은 전체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메뉴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선택을 하면 그 메뉴가 더 이상 진행 안 되죠. 왜냐하면 자, 맨 처음에는 초기 메뉴 나오잖아. 하이 메뉴 결합했으니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 안 했으면 얘네만 검사하는 거야. 얘네만. 여기까지만 눌러보는 거지. 두 개 메뉴만 떴다. 그 다음 하부 메뉴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결합이 안 됐으니까 안 보여.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서 검사하는 거고, 상향식은 이런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체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상향식 검사는 자동차를 못 봐요. 그냥 바퀴에서 엔진만 봅니다. 엔진을 검사하는 거예요. 엔진하고 차 구동 장치하고 막 연결시켜서 차 같지도 않은 어떤 내부 뼈다구만 먼저 보고 검사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의 모습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향식은 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차가 뭐 이래. 차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럼 바퀴 달고 차 이렇게 쓰면 이렇게 몸체만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 달아요. 그 다음에 엔진 달아요.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검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향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단위부터 결합하면서 맨 끝으로 갈 때 완성이 되니까 상향식이고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향식은 전체 프로그램을 보지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그래서 결합해 나가는 방법이 한쪽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결합할 거냐? 이게 깊이 우선이고, 폭으로 따라가면서 검사할 거냐? 이게 넓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 메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메뉴만 계속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서브 메뉴 계속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결시켜 나가요. 이것을 뭐라 그래? 깊이 우선이라고 그래요. 넓이 우선은 그러니까 이것만 연결하니까 딱 1단계만 서브 메뉴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선택된 메뉴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해 나가는 걸 넓이 우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넓이 우선이나 깊이 우선이나 어쨌든 하향식 모듈은 가짜 모듈이라고 하는 스터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스터브라고 가짜 모듈. 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얘랑 결합을 해야 돼요. 이건 너 A라는 사람이 만들어라. 너 이건 B라는 놈이 만들어라. 이건 C라는 사람이 만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 날 모여서 결합을 시켜보자. 자동차를 본다면 너는 바퀴 만들어 오고 너는 엔진 만들어 오고 너는 유리창 붙이기 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늦었어. 안 왔어. 그럼 얘를 테스트를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여기 유리라고 하면 유리에다가 신문지라도 붙여서 운행을 해보자. 왜? 얘가 없으면 프로그램상에선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인 C원으로 본다면 A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C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했어요. 근데 A라는 프로그램은 있어. 프로그램 잔뜩 만들어졌어요. B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충분히 얘가 호출을 하게 되면 일로 와서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얘도 수행하고 들어오는데 얘는 없어.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C는 껍데기라도 만들어 놔야 돼. 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가짜 모듈이다. 어디서만 나타난다? 하향식에서만 나타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향식 통합 검사는 자 전체 프로그램을 매번 실행하죠. 전체를 다 보면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들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다 눌러요. 다 되네요. 그 다음 눌러는 서브 메뉴는 실행이 안 돼요. 결합을 시킵니다. 그럼 또 이제 연결이 되겠죠. 서브 메뉴가 연결이 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연결 안 돼. 안 가져왔어. 껍데기라도 만들어야 돼. 스터브가 존재하죠. 각 모듈이 통합된 검사를 실시한다. 결합하면 다시 검사를 하고, 회귀 검사라는 거는 여기까지 또 결합을 했잖아요. 그럼 얘만 요 결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위 레벨로 다시 한번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거 검사했죠? 이거 검사해서 충분히 인터페이스가 됐다고요. 이제 얘를 또 결합을 했습니다. 충분히 인터페이스가 됐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이거 검사 충분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이 합의 메뉴를 결합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검사했는데 이거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까 했는데 또 하자 이거야. 관련된 루틴이니까. 이걸 우리는 회귀 검사라고 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 이거죠. 변경된 부작용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미 수행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위 모듈이 있고 거기에 B 모듈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C 모듈이 있는데 A, B가 통합되면서 검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얘가 이상이 없었어요. 오케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C하고 B를 연결했어요. 근데 BC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때 다시 A, B도 새롭게 연결했으니까 얘 때문에 A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서 검사하는 것을 회귀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상향식 검사는 어떤 거다? 처음부터 메뉴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그냥 어떠한 특징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검사하는 거죠.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가 보는 게 아니라 엔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엔진만. 이 엔진이라고 합시다. 엔진만 보여. 자동차가 아니지 이거는. 그죠? 가짜 모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렇게 결합하면서 검사할 때 얘가 없을 때 가짜 모듈이 필요하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이런 가짜 모듈이 필요하냐고. 없으면 연결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연결된 것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됐다고 합시다. 얘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메인이 있어야 실행이 되니까 얘를 임시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시험 가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드라이버라 그래. 드라이버. 자, 아까 모터가 있어요. 모터, 자동차 모터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라고 하죠. 그럼 얘가 테스트해 보려면 최소한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원 공급이 들어와야 모터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모듈을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거를 메인처럼 실행해 볼 수 있는 상위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처럼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범 가동. 이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상향식 통합 방식은 중요한 모듈을 먼저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결합해 나가야 돼. 이건 뭐 하향식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듈인데 얘를 다 결합해야만 볼 수 있잖아. 그러나 상향식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도면 상향식에 대한 순서가 나왔으니까 잘 판단하셔야죠. 자, 이게 이제 모듈이에요. 모듈이 하위 모듈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전체를 아직 볼 수는 없어요. 얘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범 가동기. 그러니까 얘를 테스트 해볼, 얘가 메인 모듈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결합하려면 뭘 없으니까 얘를 임시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범 가동기가 하나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상이랑 또 결합을 해요. 얘를 또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시범 가동기를 하나 붙여서 또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제거하고 다시 실제 모듈과 또 결합을 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 하위 모듈들을 연결을 해요. 이게 클래스를 일단 선택을 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뭘 필요한다? 시범 가동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상이 없죠. 그럼 얘를 제거하고 상위 모듈과 결합을 하는 순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낮은 수준의 클러스터를 먼저 통합을 한다는 거죠. 결합을 해놓고 시범 가동기라는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럼 제껴버리고 상위 모듈과 실제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적어서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혼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의 장단점을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샌드위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건 집중적인 시험 대상은 아니고 하향식과 상향식에 대한 비교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향식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결합해 나가는 거죠. 그죠? 하향식은 반대죠.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하면서 검사할 수 있다. 매번 상위 프로그램, 상위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실행하지 못하면 밑에 걸 실행할 수 없으니까 얘를 항상 매번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실행하면서 검사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다. 독립구조로 검사할 수 있다는 건 이 전체를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럴 수 없다. 가짜 모듈이 필요하다. 왜? 내려가면서 하니까 개발이 안 된 거는 임시라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얘는 필요 없다. 안 하면 되니까. 여기는 10원 가동할 필요 없죠. 왜? 얘는 메인이 항상 실행이 되니까 10원 따로 모듈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이 모듈인 클러스를 실행해 볼 이유가 없다. 자, 하이 모듈 그룹이 형성이 필요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중요 모듈을 우선 검사할 수 있죠.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결합시켜 나가야 되니까 결합하고 내가 만약 계층이 지금 뭐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메뉴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모듈이야. 이걸 하려면 상향식은 하향식은 어떻게 돼? 얘네들 다 결합해 나가야만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금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 요 구분. 특히 어떤 거, 어, 스톱이라는 부분과 드라이버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상향식에 대한 순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검사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제 구조도를 보세요. 구조도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 메뉴로 보시면 되겠어요.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메뉴가 두 개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실행한 거고, 요거 A하고 B라면 이게 A하고 B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를 딱 누르면 뭐 C하고 D가 나온다고 합시다. 부메뉴가 C하고 D. 여기 딱 누르면 D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합시다. 이런 경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단위 검사라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다 검사하죠. 그죠? 하나하나를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통합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들을 보고 검사하니까. 그럼 통합 검사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결합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분석서에 나타난 자료를 가져와 해가지고 여기와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검증 검사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있겠죠.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내적이라는 것은 만약 급여 계산을 한다 그러면 급여 계산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요. 외적이라는 것은 우리 바탕화면 어떤 색이고 어떤 키를 눌러서 사용해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개발자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서와 설계 분석대로 완벽하게 운영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합 검사를 마친 후에 분석하면서 비교한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외부 검사, 입력하면 파일, 뭐 외부적인 요드, 뭐 키보드, 뭐 프린트 형식, 뭐 이런 키보드 키, 단축키 같은 거. 내부 검사라는 거는 이제 처리 조건, 계산 방법, 급여 프로그램 이런 내부적인 요소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검증이라고 하죠. 더 추가적으로 요 두 가지 아주 잘 나오죠. 알파 검사는 사용자들을 보내요. 전화합니다. 내가 프로그램 개발해 주기로 했던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요. 직원 하나 보내세요. 그럼 직원을 갖다 올 거 아닙니까? 모니터 앞에 앉혀요. 그리고 CD를 줍니다. 설치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막 실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서 지켜봐요, 사람이.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컴퓨터를 껐다 키기도 하네. 별짓을 다 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사하는 게 알파 검사입니다. 사용자를 제한되는 환경이죠. 개발자 회사로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고 개발자는 지켜보는 거예요.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험을 하고 개발자는 뒤에서 지켜본다. 요거가 핵심 사항이죠. 개발자가 사용해서 알파 검사가 뭐냐 그러면 이거지. 거꾸로 이거는 알파 검사. 베타 검사는 학교 앞이나 뭐 인터넷이나 막 무료로 올려요. 프로그램을 막 배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선물 줄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오겠죠. 그걸 우리는 통합 베타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되지 않은 환경이죠. 어디서든. 그 다음에 개발자에 통보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베타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용자 두 개 공통점은 두 개 다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실행한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실행하는 거고, 얘는 제한된 환경, 제한되지 않은 환경. 이것이 베타 검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사용자가 이제 검사 다 했고, 이제는 이제 실제로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지 시스템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참석을 해보자. 확인 검사라는 거는. 그러면 개발자나 누가 이제 직원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쏴요. 그러면 개발자도 있겠고, 사용자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뭐 공급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설명을 쭉 해주면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하겠죠.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막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오류를 검사하는 걸 시스템 검사 중에 확인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효율적이고. 그죠? 이렇게 좋은 걸 왜 검사 단계에서 할까? 매 생명 주기 단계에서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워크트루 리뷰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검토 회의라는 겁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 개발자, 관리자, 고객, 뭐 판매자, 잘못된 지적하게 된다. 이 작업은 참석한 모든 일을 확인을 통해 오류가 지적되므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검사한다는 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로따로 합의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저건 빨간색인데요. 아우, 저건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바꾸면 안 됐겠어요? 그래, 빨간색으로 합시다. 통과. 그럼 빨간색 수정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 보안 검사. 요즘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비밀 검사. 비밀번호가 이상이 없는지, 해킹 공격자에서 쉽게 뚫혀 나가는지, 보안 능력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보안 검사. 근데 시스템 검사에 속한다는 거가 여러분한테는 중요합니다. 무결성 검사. 결함이 없느냐.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는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명령을 줬는데 명령대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다른 게 수행이 된다든지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통신할 때 데이터가 변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무결성. 부피 검사는 레코드수의 개념이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인데 회사의 급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인원수가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월급 구세를 정말 로버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20문자이다 그러면 20문자를 정말 로버스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부피 검사라고 하고,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되면 프로그램을 껐다 켜보기도 하고, 심지어 컴퓨터 들었다 나오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키보드를 뚜루룩뚜룩 피아노 치듯이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반응을 검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검사. 메모리 검사는 디스크나 메모리 쪽에서 정말 용량이 오버되거나 디스크가 에러가 됐을 때 어떻게 복구하고 문제가 되는지. 성능 검사. 프린터에서 정말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다운받을 때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동시 접속자가 100명이 하면 100명에 대한 성능이 나왔을 때 속도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호환성 검사.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와 연관이 되는지, 복잡한 계산을 오히려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메시지나 성능이 있는지,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는데 이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렵고, 각각을 물어보는 거는 얘네들이 어디 속해 있다? 시스템 성능, 시스템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가 바로 정형 기술 검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검사 회의다. 확인 검사다 이거죠. 요구사항과 일치되는지 정도로 확인하는 거, 표준화가 됐는지 지원도 하고 프로젝트 관리한다. 이것이 목적인데 목적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제약사항 혹은 지침. 제약본의 지침이죠. 세면 오목이 좋다. 사전 준비가 있다.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2시간 이상을 소요해서는 안 되고 이대로 한다. 요거 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얘를 반드시 기억하자. 반드시. 자, 우리가 확인검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검사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확인검사라고 했고, 이걸 발전시킨 게 워크트루고 정형화시킨 것이 이제 FT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리젠터는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보여서 설명을 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정이 아니라는 거죠. 검토에, 검사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회의를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자료 없이 충분히 자료를 각각 개인들한테 주고서 프리젠트된 자료도 다 주고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을 해야죠.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받아들인다. 안건을 세우고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그럼 그걸 갖다 고수해야지. 너무 양은 밤새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논쟁과 반박을 제한을 시켜야죠.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문제 영역을 당연히 공개하고 참가자 수를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 제한을 시키고 발견된 문서는 문서화시켜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필요 없는 건 뭐냐, 이게 주로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증폭 모형은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시험에 그렇게 언급된 파트는 아닙니다. 자, 생명 주기마다 오류를 찾는 거죠. 검사 단계에서만 하지 않고 매 단계마다 오류를 확인 검사를 하게 되면 양의 오류를 검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생명 계곡에서 맨 하루에서 오류를 찾는 것보다 각 단계에서 오류를 찾아줌으로써 한 개가 나중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뭐 3000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중간에서 걷어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오류를 줄여낼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류 증폭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 전달된 오류가 있고 전달된 오류수가 있고 오류 증폭 비율이 있고 생성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비율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전달된 오류수 이렇게 나오죠. 자, 예를 들어보면 저기 있는 대로 자, 요거 분석 단계에서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10개가 발생한 겁니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검토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개가 그냥 넘어가겠죠. 6개가 그냥 전달되는 오류고 그 중에 4개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생긴 게 12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 그냥 우리 하루에서 계곡에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냥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상류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이가 응아를 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증폭되는 비율이고 그 단계에서 생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단되는 거 6개. 그죠? 4개는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가 증폭됐으니까 1대4 비율로 됐으니까 4, 3, 12가 되겠죠. 4, 4, 16이네. 4개가 10개 중에서 뺀 개가 4개가 전달된 거예요. 4개가 전달된 거에서 1대4니까 4, 4, 16. 그 다음에 자체 생성한 게 12개에서 34개가 됩니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34개 넘어갑니다. 4개는 그냥 또 전달되는 거고 나머지 30개가 뭐야? 30개의 비율로 3대 비율로 증가되니까 90개로 늘어납니다. 자체 생성한 게 9가 돼요. 103개가 됩니다. 또 103개에서 그냥 넘어가요. 13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또 증폭이 됩니다. 자체 생성돼요. 엄청난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발생이 되면 증폭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보세요. 20%만 제거해도 8개가 되는 것이고 6개고 여기는 10대 4니까 6에다가 오류가 발생이 됐으니까 2개였잖아요. 2개 이상 8이 되는 거고 자체 생성 12개니까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13개밖에 안 되죠. 여기 34개인데. 제거를 했다는 얘기야. 반으로. 그럼 여기서 4개가 그냥 전달됐으니까 여기는 9개죠. 9개니까 9, 3, 27. 그 다음 자체 생성한 거 이만큼.
40%를 제거했다는 거는 남아있다는 얘기는 0.6%가 남아있다는 거야. 60%가 24개죠. 13개 있고 나머지는 뭐야? 11개겠죠. 11개에서 2개의 비율을 증가했으니까 2가 되니까 22개고 자체 생성한 게 24개죠. 그래서 59개. 여긴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형태의 비율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검토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언급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걸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걸 그려놓고 여기 표현해주고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6이 나왔죠? 아, 그냥 전달되는 거구나. 밑에는 1대4니까 2개 중에서 2, 4, 8이 되는구나. 자체 생성한 건 12개구나. 그래서 계산했더니 26개네. 26개에서 반 쪼개니까 0.5잖아요. 그러니까 13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